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1월 11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과 주말에 좀 방송이 없었죠. 기술적인 좀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되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트럼프 랠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참 재밌는 게 글쎄요. 친정부 성향의 어떤 레포트일지 몰라도 많은 이제 레포트에서 언급된 것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그러면 주가가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리스크가 높다. 불확실성이 높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나 이제 어떤 유명 투자자에서는 10% 하락 이런 식으로 좀 나왔었는데, 오히려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하나 재밌는 거는 결국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상승에 있어서도 중간에 3번 정도 꺾여야 될 타이밍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최근에 계속 이야기 드렸던 나스닥 선물 매수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시장을 받쳐서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종목들이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트럼프 당선이 호재여 가지고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게 아니라 지수가 먼저 올라 가지고 종목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상승이 진짜 상승이라기보다는 신기루에 좀 가까운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좀 만들어낸 그런 흐름이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시세라는 것이 결국은 매수와 매도의 균형, 그렇죠? 균형 잡힌 게 우리가 시세고, 그거를 이제 주가, 지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해봤자 시장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찐이고, 결국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친기업적이다. 그 다음에 특히나 법인세를 인하하려고 한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왜냐면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전제를 달았죠.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 예를 들어서 미국 시가총액 종목들 상위부터 쭉 내려다 보면 이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우리가 아는 종목들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결과가 상승이다 보니까 막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 국채금리죠. 미 국채금리 기본적으로 10년물만 보더라도 4.3 구간에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리스크, 이 리스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또 갖다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와 채권시장에 대한 평가가 근거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결과를 놓고서 붙이고 싶은 것만 붙이다 보니까 사실 이 랠리가 진짜 아니냐 아니냐는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렵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둘 중에 무조건 골라야 된다. 이게 진짜냐 아니냐라고 한다라 그러면 아닐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가장 큰 근거는 어찌되었거나 종목들이 올린 흐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올린 흐름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한번 풀기 시작하면 꺾이는 것도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하나 좀 걸리는 거는 미결제 약정이 제가 예전에 저희 기술백과사전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상승하면서 지금 나름 평소보다는 좀 크게 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풀면서 즉 하락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아마 12월까지도 어떻게든 멱살을 잡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여기에서 추가 상승을 보면서 막 매수 따라 붙는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테슬라 역시 머스크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더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망설이다가 이제 와서 막 매수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 이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 여전히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차분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재밌는 거는 미국 시장 빼고는 다른 나라 시장들은 다 어려운 흐름들을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이 국내적인 어떤 상황과 좀 맞물려서 좋지 않은 수급과 맞물려서 더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옆집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이라든지 다들 만만치 않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시장의 어떤 상승을 우리 시장에 대입해서, 그러니까 이미 디커플링한 지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괜히 미국 시장 보고서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시장은 그냥 우리 시장 순수하게 계속 이야기 드리는 2495, 그다음에 2512 구간에서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물려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런치박스를 좀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고, 장중의 흐름에 있어서도 작은 흐름에도 굉장히 펄럭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하는 딱 위치가 왔을 때 매수한다, 이 전략 외에는 중간중간에 어떤 흐름을 보고서 이렇게 해서 반등하니까 어떤 수급이 들어오니까 매수한다, 지수적으로는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차라리 그냥 종목 추세 전환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는 건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 가장 원래 이제 수상했던 거는 이날이었죠. 이날 전혀 오를 이유가 없었는데 어떻게든 올려가지고 버티고 나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급등시키고,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 자체가 사실 시장의 호재보다는 악재에 가까웠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누르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을 강제적으로 들어 올리고서 계속 버티고 올리고 버티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하나 재밌는 거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선물이 나스닥 100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뭐 구글, TSMC 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어떻게 했다? 버텼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수급적으로 좀 완전히 잡혀 있어서 살짝 비정상적인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흐름들을 결국은 종목들이 따라잡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쟤네들이 조금만 녹는다라 그러면 출렁임도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 매수를 따라잡는 것은 만만치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상승 수혜기를 상단을 갭으로 올라탔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어떤 중요한 라인을 갭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갭 하락이든 갭 상승이든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다. 이 상승 갭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다만 상승 수혜기는 하락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이 상단을 밟고 있다 깨지는 순간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때까지 우리 시장이 반등을 못한다라 그러면 말 그대로 호재는 공유하지 못하고 악재만 공유하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S&P 500이나 이런 흐름도 마찬가지다. 사실 이런 흐름들이 이 자리에만 닿았어도 이 상승을 납득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갭 만들고서 지금 이 올라오는 과정 중에 갭 올라와서 딛고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패턴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보다 다시 이 전고가 깨지게 된다라 그러면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오게 되면 미국 시장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죠. 쟤네가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동맹국들을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흐름들이 일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흐름들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들은 아니다. 다른 거 없이 이런 외부 변수들을 계속 고려하다 보면 막 휘둘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잡히든 안 잡히든 여기서부터도 여기까지가 가장 먹기 좋은 패턴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노린다. 만약에 이거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들은 무조건 다시 돌아올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단가에 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지수적으로는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역시도 지금 2차 전지가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올라가고 말고 이런 것 상관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패턴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만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계속 뭐 지수랑 엮고 뭐 트럼프나 이슈랑 엮고 이렇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난 장기 투자 생각하고서 들어가서 배쨘다, 혹은 계속 모아간다. 이럴 거 아니면 어떻게 계속 수세 전환에 타점 잡고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코스닥이 잘리던 먹던 좀 더 원활하게,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런치박스나 4시에 쇼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